우리,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안 느린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아마 진도 다 나가고 나면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러면은 전체 테스트를 일단 한번 보고, 첫 번째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요한 고난이도 문제, 주요한 부분들 전체적인 정리 좀 하든가 하는 걸로 갈게요. 이야, 일단 오늘 테스트 문제는 저기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5개 맞은 사람이 최고점이에요. 1명. 5번. 하나 틀렸습니다. 5번. 근데 이거는 엄청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그죠? 얘는 무조건 내신에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5번 관련된 거는. 자,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그 다음이었고요. 4개 맞은 친구가 1명. 5번, 6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3개 맞은 친구가 1명, 2명. 지각자 포함해서 그래서 4, 5, 6과 4, 5, 6 둘 다 4, 5, 6이네요.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도 있고 1개 맞은 친구도 있고 시간이 모자라서 본 친구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근데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6개 다 맞은 친구가 2명이 됐고요. 4번, 5번, 6번 틀렸던 친구 중에서 1명이 다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 또 1명이 5번, 6번 고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다 맞았고,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아쉽게 맨 처음에 5번 틀렸던 친구 1명 그냥 그대로 5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4개 맞은 친구가 2명으로 나오게 됐고요. 둘 다 4번, 5번 남았어요. 그래서 2개 맞았던 친구 중에서도 2번, 6번 고쳐서 4번, 5번 남았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 중에서도 6번 하나 고치면서 4번, 5번이 좀 남았습니다. 난이도상으로는 5번이 난이도는 제일 높아요. 5번도 그렇고 뭐 6번도 아무래도 뭐 이항정리 쪽이다 보니까. 근데 4번은 왜 많이 틀렸는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4번은 희한하게 좀 많이 어려워들 했어요. 희한하게. 자, 그러면은 뭐 1번은 일단 넘어가고요. 2번도 이제 Z값만 잘 찾아내면 되는 거죠. 편차가 8점, 표준 편차가 4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건 그냥 한번 써보자. 자, A 과목, B 과목, C 과목 받은 점수,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76점 맞았어요. 평균이 68점이고 표준 편차는 4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평균이 68인 정규분포에서 표준 편차 4짜리인 정규분포에서 76점을 맞았죠? 그러면 76점을 맞았으니까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넓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본 거죠. 그죠? 뭐 상위 4% 뭐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76점이 표준화 시켜서 본다 그랬을 때 뭐라 해야 될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4분의 8. 그죠? Z값이 지금 2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 친구가 받은 A 과목 점수의 표준화 지수는 약간 좀 2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75점 맞았어요. 평균이 66점이고 표준 편차가 6점인데 그럼 얘는 똑같이 표준화 시켜서 Z값을 뽑는다 하면 어때요? 편차는 9점이에요. 그걸 표준 편차 6점으로 나눴으니까 1.5네요. 괜찮죠? 아니, Z값이 2인 경우가 1.5인 경우보다 더 위에 있죠? 그쵸? 이게 Z값이 0, Z 기준으로 1.5면은 요 넓이가 얼마 나오냐? 0.433이 나와요. 한마디로 Z값이 1.5인 상태면은 상위 0.0668, 그러니까 6.68% 안에 드는 거예요. 2등급이에요, 2등급. 괜찮죠? 그죠? Z값이 1.5면 2등급. 근데
Z값이 2로 나와버리잖아요. Z가 2로 나오는 경우는 요 넓이가 0.4772여서 그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0.028. 한마디로 2.28%. 상위 2.28%니까 얘는 지금 1등급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알았어.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76점. 얘도 평균이 72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2고요. 자, 그럼 얘는 Z값이 얼마나요? 2분의 5니까 지금 2.5입니다. 따라서 C가 제일 잘 본 거고요. 그 다음에 A, 그리고 B. 그래서 CAB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도 의외로 좀 많이 틀렸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4번도. 자, 4번은 이제 몸무게 1kg짜리 아령의 실제 무게는 평균이 1kg, 표준 편차가 16g. 그죠?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어내려고 해도 1kg가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나오지는 않죠. 그죠?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 그랬을 때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령의 무게가 평균은 지금 1kg, 1000g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6인 상태. 자, 그러면 이때 아령의 실제 무게가 기준 무게인 1kg과 24g 이내로 차이가 나는 아령만 판매한대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자, 기준 판매가 지금 1000g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4g 이내 차이가 나는 것만 판매한대요. 그러면 1024g짜리랑 여기서 24 뺀 976g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 아령들만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24g 이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 비율만 한번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거는 X가 976보다 커놨지만 102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수. 그렇죠?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결국에는 총 10,000개 생산이죠. 10,000개 중에서 X가 976부터 1024까지의 비율을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상대적인 비율. 그쵸? 이런 비율만큼 있으니까 10,000개 곱해주면은 몇 개 생산되는지가 나오겠구나. 자, 그럼 얘는 요 값이 지금 Z로 환산해서 본다 그러면 자,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그쵸? 편차는 마이너스 24.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눠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쵸? 자, 그래서 10,000 곱하기 확률.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여기도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Z가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니까 얘는 좌우 대칭이에요. 0.866 433이 2배죠. 8664. 그래서 10,000배를 하니까 8664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정확하게 8664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쵸? 왜냐면은 전기분포는 우리가 봤을 때 이상적인 거고 오차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애들이죠. 그치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8664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오면 3점을 얻고 그렇지 않을 때는 1점을 잃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1200 반복했을 때 얻은 점수의 총합이 120점 이상인 확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3점을 갖고요. 그 외에는 마이너스 1점인 상태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대요. 자, 근데 이거를 1200번 반복했다. 그랬을 때 점수가 12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그쵸? 1200회 시행했을 때 점수가 12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20회를 진행했을 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점수라는 것 자체는 변수로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점수를 X로 잡았어요. 다시 한번 얘는 점수예요. 근데 문제는 점수가 지금 이항분포를 따라가요.
점수를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항상 이항 문법은 매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걸 반복 시행했을 때 나오는 확률 변수의 의미는 무조건 성공 횟수예요. 무조건 성공 횟수.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 시행 횟수는 그러면 1200번. 아, 요게 지금 이항 문법을 따라가는구나. 그때 얘는 x라는 확률 변수를 쓰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x를 점수로 잡았으니까. 그럼 다른 확률 변수로 잡아볼게요. 아, 그럼 이때 y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성공 횟수. 그렇죠? 무조건 성공 횟수예요. 그러니까 빵번부터 1200번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성공이에요? 모두 앞면 나오는 횟수예요.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모두 앞면 나오는 횟수와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정리해주면 우리는 점수가 12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앞면 나오는 횟수와 점수 사이 관계는 모두 앞면 나오는 만큼 3점이 붙고요. 그 다음에 1200번 중 앞면이 모두 앞면이 아닌 횟수만큼은 지금 1점씩 까고 들어간다. 그쵸? 아, 그래서 x라는 점수는 4y 빼기 1200이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점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가볼게요. 4y 빼기 1200이 120. 그죠? 요거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y가 얼마예요? 1320을 4로 나눴으니까 440이죠? 그렇죠? 440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y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가 아니고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평균은 1200의 4분의 1이니까 3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MPQ.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죠. 평균에다가 4분의 3. 그럼 75세요. 225. 아, 표준 편차는 지금 15로 봐주면 되는구나.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44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평균적으로 300번인데 이 중에서 440번 잠깐만 1320을 4로 나눴는데 330이 미안해 440이 아니고 미안해 너무 크다 했어요. 너무 크다 했어. 33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자, 요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건데 지금 이게 y고요. 이걸 z로 표준화 시킨다고 한다면은 얼마예요? 얘는 표준 편차의 2배수죠. 그래서 저희가 0이고 z값으로는 얘가 2가 될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2번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z값은 결국 시그마 계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은 z가 2 이상의 확률이죠. 근데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이기 때문에 요게 여기는 0.028. 그쵸? 그래서 2.28%의 확률로 120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오케이. 자, 오늘 내가 힘이 조금 없어도 이해해줘. 힘이 좀 없어, 지금. 지금 장염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 열도 나고 있어. 38도. 열도 나고 있어. 미안. 그래도 화이팅. 자, 6번은 지금 2명이 틀리기는 했는데 고쳤어? 오케이. 넘어가? 아니지. 자.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만져볼게요. 자, 얘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시그마 K는 0부터 130까지예요. 0부터 130까지 490의 컴비네이션. 그죠? K라고 잡아볼게요.
그렇죠? 자, 이때 성공 확률이 얼마로 나오고 있어요? 7분의 2가 성공 확률이죠? 7분의 2의 K제곱. 그 다음에 7분의 5가 490 마이너스 K제곱.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K가 시그마 컨비네이션 나왔을 때 K가 0부터 490 나왔을 때만 이항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딱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시행횟수 490번 그 중에서 성공 확률 7분의 2. 그쵸? 실패 확률 7분의 5. 그러니까 요런 상태에서 성공이 빵번, 한 번. 그쵸? 130번까지 진행될 이 확률만 다 더해주는 걸로 지금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는 요 상태가 결국에는 그래. 요 상태가 x라는 확률 변수가 성공 횟수라고 놓고 본다면 얘는 이항문법 시행 횟수가 490번 그 다음에 성공 확률 7분의 2. 그쵸? 이런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x값이 0부터 130번 이하일 때까지 성공할 확률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얘를 일일이 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일일이 다 보기에는. 그쵸? 왜냐면 0일 때 확률부터 130까지 다 보기엔 좀 힘드니까 이 정도로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우리는 정규분포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둘 곱하면 70의 2배, 14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여기다 7분의 5를 곱했으니까 100. 표준편차는 그냥 10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이런 정규분포 그래프 140이 평균이죠. 자, 지금 얘는 여기서 0부터 130까지의 확률로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얘를 Z로 환산할 때 얘야 뭐 어차피 표준편차 1배수만큼 뺀 거니까 괜찮다고 치는데 얘가 좀 애매하죠? 요게. 근데 이런 건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공횟수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원래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정규분포에서는 이게 0보다 작은 애도 존재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1대까지 가니까. 근데 막상 0보다 작은 애들은 실제로 이거 넓이 구해봐도 영향 준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0.000000000000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한선이 없는 걸로 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x가 130 이하일 확률이구나 라고 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괜히 0인 애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이 확률의 총합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했으면 이거 정확하죠. 근데 이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라고 말을 한 순간 이미 대충 가는 거예요. 괜찮죠? 뭐 그렇게 대충은 아니지만 정확하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는 0.3413이니까 0.1587 맞죠? 15.87%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사실 627번도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을까 했는데 너무 잔인해질 것 같아서 일단 뺐어요. 나중에 넣어야지. 이게 생각해뒀다가. 자, 그러면은 이제 통계적 추정인데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개념이 진짜 끔찍한 애들이라서 정말로 많이 끔찍합니다. 한 번 들으면 뭔 소리지? 두 번 들으면 이해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무언가 값을 추정해 들어간다 라는 건데 이걸 나는 단계를 두 단계로 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모집단과 표본집단 간의 관계. 얘가 굉장히 특정한 일정한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 사실 여기만 되면은 두 번째는 크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은 모평균 추정이에요. 사실 모평균 추정이 메인이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헷갈리는 건 1번 때문에 헷갈립니다. 1번 때문에. 자, 그러면은 스토리를 한 번만 좀 볼게요. 모평균 추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시청률 같은 거를 조사한다고 할 때 그래, TV 시청률 같은 걸 조사한다고 할 때 이만큼 집단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전 국민이 다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 전체 집단. 그걸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모자 써서 모집단이라고 얘기해요. 모집단. 자, 그러면 이 모집단에 있는 5천만 명의 인구를 갖다가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는 시청률을 조사하나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하겠죠?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전 국민을 통해서 시청률의 평균 수치값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일부만 뽑아내서 들어가요. 몇 명만. 실제로 한 200가구, 300가구 요 정도만 조사를 해서 그게 전국의 시청률이다.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오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뽑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조사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표본조사. 얘처럼 일부에 몇 명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다. 그래서 표본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표본조사가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아닌 것도 있죠. 전부 다 조사하는 거. 그죠? 전부 다 조사하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전수조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는 표본조사하고 뭐는 전수조사하냐? 기본적으로 다 전수조사예요.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면은 표본조사를 왜 하냐? 굳이 정확할 필요가 없고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오래 드는 거. 그럴 때만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개체수가 엄청 많을 때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다 표본조사하냐? 아니, 중요하면은 또 전수조사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그죠? 뭐 성인들 투표하잖아요. 그거 전수조사죠. 그죠? 그거는 한 명도 오차가 나면은 안 돼요. 안 한 사람은 있더라도 이게 누락되거나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전수조사로 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출구조사? 그죠? 뭐 투표했을 때 출구조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투표장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찍으셨어요? 막 이렇게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번을 찍었는데 6번 찍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어차피 신빙성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닌데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대략적인 흐름만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들어갑니다. 안 되겠어.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지금 말로만 떠드니까 지금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예제 잠깐만 좀 풀어야 되겠어. 자, 644번부터 648번까지 하나씩 좀 가봅시다. 하나씩. 자, 644번. 자, A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력검사. 시력검사. 자, 전수조사해야 돼요? 표본조사해야 돼요? 전수조사예요. 기본적으로 다 전수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645번. B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조사. B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요. 자, 이런 거는 전수조사할까요? 표본조사할까요? 자, 모든 지역을 갖다가 다 일일이 다 체크해요? 아니, 부분 핵심이 될 만한 몇 군데만 조사하고 말아요. 왜?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시시각각 계속 바뀌는데 그걸 언제 다 조사하고 있냐 이거죠. 그 설치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 지역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해가지고 B도시가 대략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많이 드는 경우, 그렇죠? 불필요하게 많이 들 때만 표본조사를 들어가요. 자, 그러면 C 646번. 또 하나 있다.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표본조사를 합니다. 자, 646번. C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전화 액정의
강도 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뭐 정부에서 판매 허가를 내려면은 핸드폰 액정이 강도를 조금 조사해서 내래요. 그럼 내가 핸드폰을 10,000개를 생산을 했는데 10,000개를 강도 검사 다 했더니 다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팔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은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몇 개만 조사하는 거야. 몇 개만 실험해보고 평균적으로 우리는 이런 수치만큼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차는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오차가 발생하면은 그건 AS 센터에서 마무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괜찮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본조사야. 왜? 전수조사해버리면은 목적 달성이 안 돼요. 판매를 못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입니다. 아닐 만한 게 딱 있어요. 비용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전수조사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러면은 D아파트 단지 각 가구의 6월 한 달 전력 소비량 조사. 이거 되게 애매한데? 그렇죠? D아파트 6월 한 달 각 가구의 전력 소비량. 그쵸? 솔직히 말하면은 D아파트가 뭐 몇 가구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2,400가구? 뭐 이 정도 있겠죠. 어차피 계량기 검침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그냥 전수조사하는 것도 무난할 것 같은데. 그쵸? 전수조사로 들어갑니다. 좀 애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안, 전수조사예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은 64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건전지 수명조사. 표본조사가 어울리죠?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수조사 해버리면 다 망가져서 건전지를 못 팔아요. 그렇죠? 전수조사가 아예 불가능. 자, 그 다음에 니은 어느 학급의 수학 성적.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어느 학급이잖아요. 뭐 전 국민이어도 수학 성적이라 그러면은 뭐 좀 봐야 되는, 뭐 물론 그것도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쵸? 이거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어느 학급이잖아요. 학급. 해봤자 한 30-40명 되겠죠? 전수조사합니다. 전수조사. 자, 그 다음에 디귿.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시청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을 다 조사하기에는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일부만 뽑아서 조사합니다. 일부만 뽑아서 조사해요. 자, 그 다음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자, 얘는 전수조사로 들어갑니다. 왜? 등록된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전수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거 좀 애매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래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집단에 관련된 뭘 추정한다?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TV 시청률 조사 뭐 이런 걸 조사한다고 쳐볼게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시청하는지. 그러면은 이 평균 값을 우리는 참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보통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모집단의 개수는 충분히 많을 거예요.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표본 조사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많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규화 시켰을 때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나는 표현기호를 정규분포를 써서 쓰기는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이 관계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은 모집단에 대해서 TV 시청률을 놓고 보니까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안에서 TV 시청률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지금 M 값은 뭐냐면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해서 얘를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그마만 놓고 본다면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 그래서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자, 그때 내가 몇 개 표본을 뽑아요. 이때 뽑을 때는 항상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것도 몇 개 뽑는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렇죠? 좀 많이 뽑을수록 그 정확도는 좀 높아지겠죠? 많이 조사할수록.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N개를 뽑는다고 한번 쳐볼게요. 와!
n개를 뽑는다고 쳐볼게요. 아니 지금 이게 되게 헷갈려요. 진짜로. 이거 한 번 들어도 헷갈려요. 제대로 들어도 헷갈립니다. 자, n개를 뽑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n개를 뽑았을 때 얘는 임의 추출이라고 해서 뽑아요. 여기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랜덤하게 뽑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국민의 전국 고3의 수학 평균을 보려고 한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각 학교의 전교 1등들만 한 300명 뽑아가지고 평균 내는 거랑 각 학교에 이제 점수 제일 낮은 친구들만 모아서 300명 모아가지고 평균 낸 거랑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전국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랜덤하게 뽑아줘야 돼요. 임의 추출. 이때 만약에 랜덤함, 무작위성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사가 굉장히 지저분해졌다, 데이터가 오염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랜덤하게 뽑아줘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이 임의 추출을 우리는 보건 추출로 생각해도 됩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임의 추출을 보건 추출로 보면 돼요. 왜? 보건 추출은 하나 뽑고 다시 보완한 다음에 또 뽑잖아요. 독립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시행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에서는 임의 추출, 컨비네이션으로 가던 퍼미테이션으로 가던 아니면 중복순으로 가던 다 똑같아요. 뭘로 가도 다 똑같아요. 네 가지 뽑는 방식에 따라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 추출로 많이 예시를 잡아요. 자, 이때 우리는 요 n개를 뭐라 그러냐? 요 n개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본 안에는 n개의 별량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이 안에는 별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뽑아낸 이 n개는 x1, x2부터 xn까지 n개의 별량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뭘 뽑냐? 평균을 뽑아내요. 평균을 뽑아내요. 진짜 이거 어려워요. 만약에 좀 어려우면은 딴 거를 만약에 좀 그러면 아니야 그냥 설명할게. 자, 그럼 이런 xn까지 나오죠. 그럼 당연히 얘도 하나의 집단이에요. n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평균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보통 나는 거를 x바1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표시를 쓰냐? 스몰 x바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뽑아놓은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쓰냐? 얘는 x1, x2부터 xn까지 더한 상태에서 n으로 나눈 거야. n개 총합의 평균이죠? 괜찮죠? n개 평균.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뽑아낸 이 n개에 대해서는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S제곱,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표본 분산이 조금 특이해요.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분산 구할 때 어떻게 들어가요? 별량에다가 평균 뺀 거, 편차제곱 있죠? 편차제곱을 다 더하죠? x1 빼기 x바1의 제곱, x2 빼기 x바2 제곱. 2가 아니고 1이지. 스몰 x바라고 생각해도 돼요. 표본 평균이. 자, 얘가 xn 빼기 x바1. 이거 표본 평균이에요. 아니, 도대체 1을 왜 쓰는 거야?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그때 얘를 편차제곱의 합을 갖다가 총 몇 개로 나누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산 구한다 그러면은 편차제곱의 합을 편차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요? n으로 나눠야죠 원래. 괜찮나요? 근데 이걸 n-1로 나눕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에요.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왜인지 자세한 설명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진짜로. 그냥 n-1로 나눠요. 원래 n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n-1로 나눕니다. 자,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저거만 놓을게. 이유는 n-1로 나눌 때 표본 분산이 모 분산과 좀 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비슷하기 때문. 되게 황당하죠? 그렇죠? 황당합니다. 근데 일단 그러려니 해요.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몇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분산에다가 제곱근 씌워주면은 또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 고3에 있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랜덤하게 한 500명 뽑아서 평균 냈더니 500명 평균이 대충 한 60점 이렇게 나오더라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국 평균이 6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완전 찍기예요. 그렇죠? 그건 찍기예요. 자, 그 대신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좀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논리적으로 찾냐? 아니 500명 평균이 60점이니까 전국 평균은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맞죠? 그쵸? 근데 정보가 어때요? 쓸데가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뽑아놓은 표본 평균이 60점인데 그거를 정규분포는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 정규분포를 잘만 활용해서 정리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60점이니까 전국 평균이 59점에서부터 61점 사이일 확률이 1 확률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보니까 막 95%예요.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쓸만은 하다라는 거예요.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쓸만은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범위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나름 꽤 믿을만 하잖아요. 95%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모평균 추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다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추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가냐? 지금 딱 보면은 표본평균 요거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모평균을 지금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 계산을 못합니다. 자, 그때 지금 내가 뽑은 표본평균이 만약에 정규분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얘 정규분포를 뽑아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구나. 나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인 걸 뽑아봤어요.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인 걸로 뭘 만드냐? 표본 집단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표본 집단이라는 건 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예시를 들면서 좀 가야 돼요. 요거는 예시를 들면서 뭐가 좋을까? 네, 그냥 이쪽에다가 좀 쓸게요. 이쪽에다가 자, 모집단 안에 예를 들어서 0과 2와 4 세 개의 원소밖에 없어요. 세 개의 원소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집단과 표본집단 관계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0, 2, 4만 있는 상태에서 나는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걸로 이미 추출할게요. 그럼 그때 나온 애들은 총 어느 케이스가 있느냐? 이거 보통 아무런 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로 간다고 그랬어요.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원 추출이라는 말은 얘는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어서 또 뽑는 거니까 순서까지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거 또 나오고 중복순열입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0,0, 0,2, 0,4 그 다음에 2,0, 2,2, 2,4 4,0, 4,2, 4,4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에요. 괜찮나요? 3개밖에 안 되는 것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걸로 내가 임의 추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 9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보다 훨씬 많죠? 왜? 당연하죠. 3제곱인데. 이거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5면은 어떻게 될까요? 3의 5제곱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표본이야. 이것도 표본, 이것도 표본, 이것도 표본, 이것도 표본, 이것도 표본. 괜찮죠? 왜냐면 2개짜리 표본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뽑은 표본이 뭐 예를 들어서 2,0짜리였다.
그죠? 내가 뽑은 표본이. 왜냐면 이건 내가 실제로 뽑은 하나의 표본인 것 뿐이에요. 괜찮죠? 그럼 2,0이었다. 그러면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은 뭐냐? 1입니다. 괜찮죠? 둘도 해서 2로 나눈 거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표본 분사는 어떻게 되냐? 편차 얼마예요? 1이죠. 1제곱. 편차 얼마예요? 1이죠. 1제곱. 둘 더하죠. 편차 제곱의 합을 원래 2로 나눠야 되는데 얼마로 나눈다고요? 1로 나눕니다. 표본 분산이 2예요. 괜찮나요? 이거 n-1로 나눠야 돼요. n-1로. 근데 요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메인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메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표본 분산은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표본 집단이라는 건 뭐냐? 이건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인 거고, 표본 집단은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표본 집단. 이거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이에요. 괜찮나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는 0,0도 있고 0,2도 있고 0,4도 있고 2,0도 있고 9개의 표본이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러면 얘도 뭔가 변하는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변량이 2개씩 들어가 있어요. 나름 하나의 표본마다 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표값을 뽑아줘야 돼요. 이 표본들도 대표값을 뽑아줘야 돼요. 그 대표값이 얘는 0, 1, 2, 1, 2, 3,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야. 얘는 그러면 표본 평균이 X바라고 표본 평균을 잡아준다면 얘는 0, 1, 2, 3, 4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X라고 잡아놔주면 확률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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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다 X바 1을 쓰는 거구나. 왜 X바 1이라고 내가 쓰냐면은 아무래도 X라는 변수를, 확률 변수를 갖다가 표본 집단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전부 변량값들이 이거 하나, 표본 하나에 대한 대표값을 변량값으로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각각이 표본 평균, 표본 평균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결론은 확률 변수가 뭐예요?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얘는 상수로서의 표본 평균인 거고, 왜냐면 여기에는 변량값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실제로 내가 뽑아낸 하나의 표본이니까. 이거는 표본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괜찮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자, 얘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아니다, 이거 냅두자.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모집단은, 그러면 0, 2, 4구나.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구나. 자, 얘는, 그럼 평균은 얼마예요? 2죠. 이때 만들어지는 이 평균을 뭐라 그러냐? 얘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그건 아까 저쪽에서 쓴 거 그대로요. 괜찮죠? 모평균. 자, 그럼 여기에서 분산을 구해봤어요. 그러면 편차 제곱이 얼마예요? 4, 0, 4. 3분의 4, 3분의 4. 3분의 8이죠. 그죠? 3분의 8. 자, 요게 지금 시그마 제곱. 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모분산입니다. 글씨는 미안해. 자, 표본 표준 편차. 얘는 루트 3분의 2 루트 2.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자, 그래 놓고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자,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뽑았습니다. 자, 얘는 지금 표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바.
표본 평균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0, 1, 2, 3, 4예요. 자, 총 9개입니다. 그 중에서 0이 될 확률은 00, 둘 다 00 나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9분의 1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개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9개 중에 2개, 9분의 2예요. 아우, 참여 안 돼, 진짜로. 자, 2개일 확률은 하나, 둘, 셋, 9분의 3입니다. 자, 3일 확률은 9분의 2가 돼요. 4일 확률은 9분의 1이요. 굉장히 많나 보다. 끄덕끄덕. 화이팅. 힘내, 진짜. 진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얘가 변수라고 얘기했죠? x바의 평균. 한번 더 해볼게요. 왜냐면 그게 표본 집단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집단 일반적으로 실행수가 충분히 많으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얘는 개수가 훨씬 많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n제곱이잖아요. n제곱 무조건 많아요. 이게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얘가 정규분포를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바가 확률 변수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표본 평균. 표본 집단은 항상 표본 평균을 변수로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표본 평균을 변수로 사용한다. 자, 이때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그때 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9분의 0, 9분의 2, 9분의 6, 9분의 6, 9분의 4. 그쵸? 9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얼마지? 2664. 왜 암산이 안 되지? 18. 미안해. 18.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또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편차 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편차 제곱을 계산하면은 4, 1, 0, 1, 4. 그러면 9분의 4, 9분의 2, 9분의 2, 9분의 4. 9분의 12가 돼요. 3분의 4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x바. 얘는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해요. 글씨를 못 쓰겠어. 표본 평균의 평균. 미안해. 보이나요? 그쵸? 얘를 뭐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모평균 2죠?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이게 한치 오차도 없이 무조건 똑같이 나와요. 괜찮네? 이거를 고등과정에서는 증명이 안 돼요. 대학과정에서 증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고등과정에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시로 그냥 증명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5천만 명을 가지고 10명 표본 뽑는다 그러면은 표본 개수가 몇 개일까요? 5천만의 10제곱이에요. 괜찮나요? 근데 그거 평균 구할 자신 있어요? 못 구해요. 근데 그 논리적으로 얘가 얘랑 완전히 똑같이 나와요.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얘를 방금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표본 평균의 평균.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 그러냐?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3분의 8인데 얘는 3분의 4잖아. 무슨 차이냐면은 이게 표본의 크기가 2죠.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와요. 딱 표본의 크기만큼만 줄어들어요. 괜찮네? 뭐야 우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내가 한 예시로 보여주는 것 뿐이긴 했는데 고등과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방법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긴 했는데 그 방법도 약간 좀 뭔가 조건을 깔고 들어가야 되고 그때
별 도움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생략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만들어져요. 얘가.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되게 복잡하죠? 이게 평균만,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분산도 모분산,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그쵸?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죠? 되게 끔찍해요, 진짜로. 이게 뭐가 뭔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차피 해놔도 한참 걸립니다. 진짜로. 이거 천천히 계속 설명할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냐면은 요거를 하기 위한 요 관계까지만 본 거예요. 자, 싹 다 정리해 볼게요. 싹 다 정리해서 그럼 지금은 알아야 될 게 뭐냐? 미안. 굉장히 거창하게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이 통계적 추정은 개념을 정확하게 마스터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면 다 맞춰요. 금방. 왜? 공식이 2개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그 공식만 갖다가 풀면 다 맞아요. 쉬운 건. 쉬운 건. 근데 어려운 거는 이제 뭔 소린지 이해가 아예 안 가서 못 풀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1번만 했거든요. 1번만. 자, EX가 M. 모평균이 M이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모평균과 똑같더라. 괜찮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집단, 그죠? 이런 표본 집단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설정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의 전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무조건 같더라.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분산을 시그마, 아니다.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시그마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열심히 했는데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는 그냥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모평균이 m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m.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온다. 이게 전부 답니다. 진짜로 지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할 게 저거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뭘 지우지? 자, 일단은 저기 640 저기 649번부터 651번 요거를 한번 봐봐요. 이 풀지는 말고요. 자, 649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원 추출 얘기하는 거죠? 복원 추출로 카드를 한 장씩 뽑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은 복원 추출이면 처음에 하나 뽑고요. 6가지죠. 다시 복원해놓고 또 2번째 또 6가지 또 뽑아요. 중복순열입니다. 6의 세제곱. 그렇죠? 그러면 2번째 비복원 추출로 카드를 한 장씩 뽑는 경우의 수. 그럼 하나 뽑고 6가지죠? 그 다음에 안 집어넣고 또 뽑는 거예요. 비복원이니까. 그렇죠? 6가지, 5가지, 4가지. 6p3이에요. 그렇죠? 얘는 6pi3이고 얘는 6p3이에요. 651번은 뭐냐면은 비복원 추출로 카드를 동시에 뽑는 거예요. 6p3이에요. 괜찮네? 괜찮죠? 왜 그러면은 비복원 추출로 아니다. 복원 추출로 카드를 동시에 뽑는 건 없냐?
복원 추출로 카드를 동시에 뽑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쵸? 그게 안 돼서. 사실 정의되어 있는 건 있긴 합니다. 이게 중복조합이 그런 정의로 의미가 따라가지기는 하는데 실제 행위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한 번에 뽑는데 복원 추출을 한다? 그쵸? 그래서 실제 종류는 파이, H, PC 이렇게 네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표현 형태는 세 가지만 나와요. 근데 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얘밖에 안 해요. 얘밖에 안 해요. 복원 추출. 그렇죠. 복원 추출밖에 안 해요. 복원 추출밖에. 자, 그러면은 652번. 652번을 살짝 한번 좀 볼게요. 아, 이거 지우고 싶은데 뭘 지워야 되지? 지울 게 없는데. 저기 652번을 직접 잠깐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거 2468로 써져 있는데 사실 이 오른쪽에다가 지금 써놓은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필요하면은 잠깐 참고하면서 좀 보기 바랍니다. 이해될까? 하나도 안 되나?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따가 좀 빨리 좀 설명할게요. 근데 진짜 오케이. 열심히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풀려 나가는 친구들도 있긴 하네요. 오케이.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쓸게요, 그냥. 이건 좀 지워야지. 자, 모집단에는 지금 카드가 2, 4, 6, 8 이렇게 4개만 존재합니다. 자, 이 4개를 가지고 임의를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모평균 m과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구하시오. 아니,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 x값 2468밖에는 안 나오죠? 그쵸? 공이 어차피 2468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통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2468 중에서 꺼낼 확률들은 다 똑같다.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다. 이렇게 일단 지정해서 가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이 정도는. 자, 어차피 5가 나올 거예요.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분산은 뭐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다 자연수로만 나와 있는 경우는 편차제곱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뭐 스타일이니까. 자, 그래서 나는 4분의 9119 20이죠? 5가 되네요. 그래서 모분산은 지금 5, 모표준 편차는 루트 5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으로 226을 뽑았대요. 이미 추출했겠죠? 복원 추출했겠죠? 26 순서로 뽑았대요. 괜찮아요? 뽑은 거. 왜냐면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
표본 집단이 아니고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 그렇죠? 아니 한 번씩 두 번 뽑았더니 처음에는 2가 나오고 두 번째는 6 나왔더래요. 그럼 얘 평균 표준 편차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평균이 얼마예요? x바 1. 이거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스몰 x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본 평균. 자, 그럼 얘는 둘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4가 되겠죠. 표본 평균은 지금 4가 나오고 있어요. 표본 평균. 자, 그러면 표본 분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 2죠. 제곱이니까 4. 얘도 편차가 2죠. 제곱하니까 4. 편차 제곱의 합을 원래는 표본의 크기가 두 개니까 2로 나눠야 되잖아요. 1로 나눈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렇죠. 두 개가 아니고 2 플러스 1인 1로 나눈다. 와우! 표본 분산이 지금 8이나 나오는군. 괜찮죠? 표본 표준 편차는 그럼 얼마? 2루트 2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2번의 답입니다. 1번의 답은 모평균 5, 모표준 편차 루트 5. 그 다음에 표본,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4. 표본 표준 편차 S 2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평균은 더 작은데 표준 편차는 더 크네요.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은 653번부터 655번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654는 뺍시다. 654는. 아니다. 미안해. 아니다. 뭐야, 어쩌자는 거야. 알았어. 653과 65. 이렇게 두 개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1하고 5하고 9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해달라는 거예요. 1, 5, 9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표본 분산 구할 때 지금 653번에서는 별량이 3개잖아요. 근데 3으로 안 나누고 2로 나눈다 라는 겁니다. 한 개 적은 수치로 나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방금 한 거랑. (653은) 표본이 지금 1, 5, 9로 나와 있을 때 그때 1, 5, 9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 5, 9면은 우리가 뽑아내는 표본 평균은 어떻게 돼요? 뭐 X바, 뭐 라지 X바 1, 뭐 라지 X바 아니면 스몰 X바 뭘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평균은 지금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 표본 분산, 편차 지금 마이너스 4예요. 그쵸? 제곱하니까 16, 얘는 빵, 얘는 16. 자, 그러면 3개의 편차 제곱 더했어요. 편차 제곱을 n개 더했을 때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얘도 편차 제곱을 3개 더했으니까 2로 나눕니다. 2로 1 적은 숫자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모분산하고 비슷해서. 왜 모분산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추정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이유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럼 31을 2로 나누니까 16. 아, 그러면 뭐 표본 표준 편차는 지금 4구나. 그쵸? 평균은 5고요. 평균은 5, 표준 편차는 4예요. 자, 그럼 655는 3, 5, 7, 9. 자, 그럼 이때 얘는 평균이 어때요?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거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본 분사는 편차가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9, 1, 1, 9. 그쵸? 자, 그러면은 9, 1, 1, 9 다 더했으니까 20인데 4가 아닌 3으로 나눕니다. 그쵸? 3으로 나눠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루트 5가 되겠네요. 그쵸? 2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몇 개 좀 더 보면 좋기는 한데 저기 656번만 한번 해볼게요. 656번. 657은 그냥 나중에 문제로 봅시다. 656번만 갈게요.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 자,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이미 추출한다면 한 번 뽑는다고 했을 때 평균이 4가 될 확률을 물어보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봐주는 게 좋죠. 그래서 표본 집단 안에서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표본을 임의로 보건 추출할 때잖아요. 한 개 아니고 할 때,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집단에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걸로 갑시다. 실제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는 보건 추출이니까 3,3, 3,4, 3,5, 4,3, 4,4, 4,5, 5,3, 5,4, 5,5 총 9가지가 나오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3배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표본 평균을 둔다면 3, 3.5, 4, 3.5, 4, 4.5, 4, 4.5,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본 집단을 표로 만들어 볼게요.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표를 지금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X바가 될 수 있는 게 3, 3.5, 4, 4.5, 5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때 확률. 지금 우리가 묻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 괜찮나요? 그쵸? 요거 묻는 거. 이 당분간은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릴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5분의 3. 아닌가? 아, 2번 뽑는 건데 333이 아닌데 33이지.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체 9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그렇죠. 3가지죠. 이거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면 돼요. 뭐냐면은 얘를
순서대로 두 번 뽑을 때 3, 5인 경우랑 4, 4인 경우랑 5, 3인 경우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3의 제곱 9죠. 그 다음에 3, 5, 4, 4, 5, 3 하면 세 가지죠. 그러니까 9분의 3. 괜찮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주느라고 쓴 거고,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이면 아예 모집단에서부터 두 개 뽑을 때 전체 경우의 수 3제곱분의 다시 한번 3, 5, 4, 4, 5, 3. 그렇죠? 세 가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유형 하나에 관련된 것도 연습을 못했어요. 아쉽지? 저기 개념 07-3 여기가 지금 유형 1번에 관련된 얘기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진행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조금 힘드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가볼게요. 힘내. 알았어, 잘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나? 없나?